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와 송산 2 일반 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당진 YMCA 권중원 사무총장님 그리고 제철산단 감시센터 유종준 센터장님 모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당진 시민들 사이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당진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언제부터 진행된 사안인가요, 센터장님? 네, 처음 성문 국가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 시설 입주 논란이 시작된 것은 19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당시 환경부가 성문 국가산업단지 내에 중부권 특정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 수주를 했었거든요. 네. 당시 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이에 따라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14년도에 성문 국가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이 다시 또 입주를 추진했고요. 네. 매립장과 소각장 추진을 같이 추진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송무면 주민 대표들하고 당진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당진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 현황을 고려하면 소각 시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좀 강력하게 반대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산 2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송산 2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서 알려졌거든요. 2008년도고요. 네. 이 당시 알려졌는데 당시는 매립장과 소각장을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설명회 때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을 좀 백지화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다시 부각된 건 뭐냐면 이제 산단이 아니라 산단 내에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서 또다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2017년 말에 그때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이 됐는데 이때 당시 자료를 보면 처음과는 달리 소각장은 이제 없어지고요. 매립장만 남아서 진행되는데 매립장의 규모가 좀 더 확대가 됐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당시 환경영향 평가의 내용에 보면 당시 폐기물 처리장이 개방형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거든요. 근데 네. 지역 주민들은 좀 더 시각적인 어떤 차폐라든가 그다음에 악취를 방지하고 특히 매립량을 좀 제한을 하기 위해서 좀 지붕형으로 폐쇄형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시설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유종준 우리 센터장님께서 좀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문산단하고 이렇게 송산산단 이렇게 폐기장 특정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장에 대한 제가 이렇게 기초 자료를 받고 매립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 성문단지에 비해서 송산단지가 좀 더 심각한 수준인데 성문은 뭐 아까 우리 유종준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그 정도 범위에서 성문산단은 폐기물은 이렇게 성문산단 내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반입한다라거나 그렇지만 송산 2단지에 있는 산폐장은 이렇게 폐기물 중 특정 폐기물들이 전국에서 반입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매립 용량을 보면은 송산이 한 이렇게 1,000만 톤 정도로 이렇게 산술적 계산이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성문은 이렇게 300만 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수익금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톤당 대충 산업 폐기물이 톤당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만 원을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수익금이 약 한 2조 원 송산 2단지가 발생을 하고요. 성문 단지가 약 6천억 정도 이렇게 업체의 이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지도 거의 5만 7천 평이 송산 산폐장이 되고 성문 단지가 5만 6천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매립 기간도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10년 이상이고 아마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안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같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필요한 이유가 또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폐기물 우리가 이렇게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뭐 제5조 줄여서 산촉법이라고 하는데 네. 폐촉법이라고 네. 얘기를 하죠. 폐촉법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폐기물 발생량이 산단 지역 내에 2만 톤, 연간 2만 톤 이상, 그리고 부지가 50만 제곱미터, 약 15만
50만 제곱미터 이상 15만 평, 평소에 15만 평 되죠. 네. 정도의 이렇게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진 지역 주민들 처음 듣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그렇죠. 물론 당시에 합의했던 인근 주민이라든가 뭐 송산 주민 자치위원회 개발 뭐 위원회 그 지역의 어떤 뭐 가공리, 유공리, 고대리 등등 이게 이장님들 이외에 물론 당시 시민들은 사실 한마디로 네. 현재 이 사실을 알고 경악과 이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대부분 당시 시민들이 한 99% 이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당진 송산 3폐장 건설 중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냐고 굉장히 이렇게 예외로 깜짝 놀라는 이렇게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쨌든 당진 환경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 당진 지역이 뭐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이제는 이렇게 토양 오염까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작됐다고 해도 이렇게 과언이 아닙니다. 예. 네. 사무총장님께서는 당진 시민 대부분이 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당시 당진시에서 홈페이지라든가 뭐 언론을 통해서 공지를 했고 또한 이 문제가 지역신문에 보도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이 법적 의무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영업 범위를 그 시군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 확대가 돼 있거든요. 그거는 네. 송산 2일반 산업단지나 성문 국가산업단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다 모든 폐기물 반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보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반대 운동을 끝까지 벌려 나가는 데는 동력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도중에 합의를 했죠.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지역에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결국에 이 시민들의 이런 반응은 추진 과정에서 이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나 또 홍보가 없었다는 지적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뭐 당시의 상황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충분하게 어떤 이렇게 신문 언론 공지하거나 네. 행정기구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하지만은 사실 지금도 인근의 주민 중에 한 분은 거기에 지금 3폐장이 들어서는 것을 모르고 저수지를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그러니까 상당하게 이렇게 행정적 절차가 이렇게 법적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은 사실은 좀 이렇게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등등을 조금 사업주 입장에서의 기습적으로 좀 처리한 거 아니냐 그런 이렇게 의혹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네. 물론 우리 그 당시 한경동 연합에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이 사안에 대해서 대처를 이렇게 했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무게감이나 또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또 유종준 센터장님께서는 인근 주민들과 반대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분위기와 또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 모두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우선 폐기물 처리장 자체에 대한 정서적인 반대감이 심하죠. 그렇게 네. 반대가 심했고요. 또한 우리 지역의 어떤 폐기물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폐기물들이 다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반대가 더더욱 심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법적인 의무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지역 사회에서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에는 이게 법적인 한계가 워낙 명확하고 그다음에 뭐 전국에서 반입되는 걸 막기가 쉽지 않은 이런 구도들 때문에 아마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때 쉽게 좀 합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또 이 당진이 유독 환경 이슈가 참 많은 곳입니다. 이 폐기물 처리 시설 역시 환경에는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죠. 네,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폐기물 처리장은 당연히 주변 지역에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폐립장의 경우 침투수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고요. 주변 낙취라든가 뭐 대기오염 피해, 소각장 같은 게 특히 대기오염 피해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특히 과거 그 법령이 좀 느슨했을 경우에는 이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피해를 많이 끼치곤 했는데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법령이 좀 강화되면서 예전에 비했던 그런 주변 피해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 뭐 침출수 문제나 대기오염 문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사무총장님께서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예, 물론 당진의 그 고대 부곡공단에 이렇게 이거린 소각장도 있고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이렇게 서해대교 옆에 있죠. 원광산업 폐기물 네. 매립장이 오랫동안 지금 침출수 문제라 뭐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아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세금으로 당시 세금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침수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송산 삼폐장은 이렇게 어떻게 바다를 매립하거나 이렇게 거의 그 과거에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그런 갯벌, 뻘흙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관측지이기도 한데 물론 당연히 이 지반이 약하겠죠. 거기에 깊이 35m 깊이로 내려가서 이렇게 1,000만 톤 정도의 매립을 폐기물을 한다는데 거기에 안정성 이런 것이 분명히 문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사실 서해 바다까지 2km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M고 아파트도 약 2km 정도 이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어쨌든 이게 상당한 세월이 지나면은 그 바다 오염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심각한 이렇게 오염의 이렇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당진 고대 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문제, 이 부분 현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좀 진행이 된 거는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1월 때 그때 당시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었죠. 그때 그 에이스 저축은행의 그 실소유자가 원광 인바이로텍의 회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부실 대출로 인해서 압박감을 받자 스스로 좀 목숨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어떤 저축은행 문제가 이 원광 인바이로텍이라는 이런 매립장 문제까지 이 문제가 좀 불똥이 튀었죠. 그 부곡지구 매립장 같은 경우는 28년까지 그리고 고대지구 같은 경우는 31년까지 사후 처리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때 사후 관리 이행 보증 보험이 3억 5,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돈으로는 사실 터무니없죠, 관리하는데 사후 관리가.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 당진 씨가 떠맡게 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때 그때 발행된 각종 설계 보고서라든가 뭐 구조 계산서, 환경 영향 평가서들 이렇게 참고해 보면 적정 수위가 침투수 적정 수위가 한 2m 정도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 10m 이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십억 원의 이 침출수 처리 비용을 당진시에서 지금 다 떠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근데 이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문제, 사무총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온갖 산업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제인데 이렇게 이 충북 제천의 그 삼폐장이 최근에 이렇게 우수로 그 에어돔이 무너져서 이렇게 매년 1억 원씩 이렇게 관리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뿐 아니고 경북의 이렇게 구미, 포항, 전남 쪽의 광양 이렇게 엄청 많은 지역의 삼폐장 문제로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먼저 하면 문제는 아까 이렇게 얘기되었지만은 이 사업자가 이렇게 매립이 끝나고 난 뒤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게 도덕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사후 관리가 이렇게 사업자가 이렇게 이윤을 다 이렇게 창출해서 가져가고 이후에 이렇게 사후 관리 처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이게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국가 관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명백한 사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후 관리를 당진 시민들이 오히려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인근 서산도 그렇고 여러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를 피해갈 대책은 없을까요? 우선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가져가거든요. 당진은 그렇지 않아도 산업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 대규모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의 어떤 폐기물 처리장을 하기 싫다고 해서 이걸 다른 지역에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가 그렇지 않아도 폐기물이 많은데 다른 지역의 폐기물까지 다 떠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압박감이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7항에 따르면 영업 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악법이죠. 그래서 조속히 개정해서 자기 지역 폐기물을 자기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아마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그 전국에서 받지 못하고 자기 지역 폐기물만 처리하게 되면 아마 수익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폐기물 처리업자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고요. 공공 영역에서 이걸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즉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기업에게 지원을 하거나 해서 어떤 그 공공 영역에서 이에 대한 모든 처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나 시장 논리만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좀 이런 공공 영역에서 이런 책임을 다 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기업에 따라서 기업의 관련 의무를 더 부과하거나 아니면 이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또한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처음부터 산업 공정에서 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가능한 재활용을 해야겠죠.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해야겠고요. 그래도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다음에 소각을 하는 게 낫습니다. 소각을 해서 열을 에너지로 회수를 하는 편이 낫죠. 그래도 마지막에 나오면 이제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매립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매립을 하게 되면 언젠간 가득 차거든요. 그러면 어딘가 또 매립장을 또 찾아야 됩니다. 특히 지역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또 매립장을 지어야 할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좀 근본적인 방법을 더 고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전에 공사 송산 2단지에 대한 공사 현황을 한번 좀 짧게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행사와 시공사 등등 우리 거대한 큰 기업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시행사는 제엔텍이라는 회사이지만 시공사가 대우건설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 주인이 없는 건설 회사죠. 이게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지만 그 최초 공사비가 1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액에 대해서 주식 지분에 대한 아마 다시 담보를 해서 제엔텍이 다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사비가 2,900억으로 정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뭐 교보증권이 한 2,900억 원 정도 지급 보증을 했습니다만은 이 공사에 대해서도 공개 입찰이 아니고 수의 계약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공사 개요에 대한 입구 외부의 공사 현장에 부착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아마 여러 가지 정당하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0일 날 당시에는 YMCA를 포함해서 15개 단체가 모여서 대체 개혁을 논의했습니다. 어떻든 지역 시민들이 알리기 위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 앞으로 새로운 환경운동의 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센터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게 좋을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지역의 대응도 같이 진행돼야겠고 이와 함께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대응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폐기물 정책의 전환을 좀 요구를 해야죠.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폐척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힘을 좀 더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설치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특히 매립장을 건설하고 그 사후 관리를 피하기 위해서 고의 부도를 내고 가는 경우도 종종 봐왔거든요. 실제 우리 지역에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제도를 좀 개선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의 피해를 방지할 것입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와 송산 2 일반 산업단지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당진 YMCA 권중원 사무총장님 그리고 제철산단 감시센터 유종준 센터장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발생이 되는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 활동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 걸 산업 폐기물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런 산업 폐기물이 사람과 자연에 모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